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중국제 수입 가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WSB-TV는 24일 보도를 통해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최근 중국에서 제조된 가발 제품에 대해 억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들이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라고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WSB-TV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둘루스 소재의 한 업체를 방문해 관련 내용에 대해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제품 확보를 위해 에이전트와 계약을 통해 수입했을 뿐 수용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한인이 운영하는 도매업체로 알려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인 24일은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이었습니다. 팀 스캇 상원의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의 거물급 인사들이 연설자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공화당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논란에 대해 변호하며 민주당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급진 좌파로 규정하며 적폐의 네스호 괴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스캇 의원은 자신을 찍지 않으면 진정한 흑인이 아니다라는 바이든 후보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비판을 했고 바이든과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사회주의자들의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표명한 버논 존스 조지아주 하원 의원도 이날 연설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조지아주의 $300 연방 실업수당을 승인했습니다. 조지아 노동부는 실제 지급에는 3주에서 4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FEMA의 승인을 통해 조지아주는 3주치의 연방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주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FEMA 측은 실업수당이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실업수당은 12월 27일까지 지급될 예정이지만 $440억 달러의 FEMA 예산이 바닥나면 중단되는 만큼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홍콩에선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4개월 만에 재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첫 공식 보고입니다. 또 이 남성은 변이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라 현재 전 세계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그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받은 홍콩의 30대 남성은 142일 만에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최근 유럽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콩대 연구진들은 해당 남성이 재감염된 코로나19의 염기 서열이 지난 3월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완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변이된 코로나에 재감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 보고됐습니다.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이 아니고 변이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해당 사례가 알려지면서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의 효과가 일부 코로나19 바이러스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CDC 홈페이지에서 여행 후 2주간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삭제했습니다. 현재의 지침은 여행을 다녀올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14일간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과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지침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의 코로나19 위험도와 현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DC 대변인은 업데이트한 지침은 여행 중의 노출 위험성을 토대로 여행자들이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등을 생각해보고 코로나19 접촉 위험성을 평가해 보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검증이 덜 된 백신을 조기에 긴급 승인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검증 전 백신을 긴급 승인할 경우 다른 백신의 연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을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백신을 발표하기 위해 긴급 승인에 대한 압박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식약청 FDA의 스티브 한 국장은 최근 긴급 승인을 받은 혈장 치료법의 승인에 정치적인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백신과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압력에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학교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특별 이동 검사팀을 투입해 대규모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최근 학교들 가운데 대규모로 모임이나 행사를 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특별팀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항 인근에 하루에 5,000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마련했으나 참여율은 보통 700명에서 800명, 많아야 1,500명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장기 요양시설이나 학교 등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 검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검토 단계이며 최종 결정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AT 8월 응시 신청자의 45%가 코로나19 사태로 예정됐던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대입 조기 전형 지원을 앞두고서는 마지막 기회였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SAT 주간사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오는 8월 29일 예정된 SAT와 SAT 서브젝트 응시 신청자 40만 2천 명 중 약 45%인 17만 8,600명이 시험장 폐쇄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시험장의 약 46%가 바이러스 확산 위험으로 폐쇄됐고 개방하는 일부 시험장들도 수용 인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까지 시험장이 폐쇄되지 않은 학생이어도 시험 당일에 시험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칼리지보드는 대규모 시험 취소 사태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시험장 폐쇄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는 경우 응시료 환불이나 다른 날짜로 시험을 재등록해야 합니다. 디켓 카운티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보통 9월에 나타나는 것에 비해 올해는 8월에 보고되며 예년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보건국 측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증상은 두통과 몸살, 고열 등 다른 플루 등 바이러스성 질환과 비슷하지만 기침이 없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 구별된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판정을 받았던 20대 여성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쉬고 있던 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다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에 있습니다. 23일 아침 사우스필드 소방서의 구급대원들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20대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한 집에 방문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여성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고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노력 끝에 30분 뒤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후 여성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는데 장례식장 직원들에 의해서 숨을 쉬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지 4시간 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호흡이 정지됐던 여성의 호흡이 돌아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여성은 병원으로 이동됐으며 인공호흡기를 낀 채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